저는 또 제가 T여가지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PENFJ랑 뭐 있죠?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43. 아 그래요? 네네네네. 오. 저는 기억나는 게 임신했어요. 유선으로. 제가 뭐라 그러냐. 부럽다 해서. 왜 그랬냐면 저는 무슨 말이지? 부럽다. 부럽다. 왜냐면 그럴 수는 있는데 진짜 T랑 대화가 안 통하네요. 잠깐 여기 F. 안녕하세요. 저는 잡다미야 호스트 무빙 워터고요. 제 옆에는 화가 아주 많이 나신 육아의 고수를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갑자기 톤을 이렇게 바꾼다고.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네. 이 토크를 직전까지 많이 했는데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카메라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좀 차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제이슨 씨가 서울시랑 그래도 인연이 좀 깊죠? 그쵸. 사실 저희가 와이프랑 서울시 홍보대사를 지낸 지가 벌써 몇 해가 좀 지나서 네. 열심히 또 홍보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오늘은 약간 홍보대사로 온 것이 아니다. 오늘은 아빠로 온 것이다. 네. 서울이 과연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한번 까보자. 네. 진짜요? 그리고 그 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네. 열어보자. 여러분들. 오픈해보고 네.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바로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럼요. 지금 자녀가 한 분 계시죠? 준범이가 몇 살이죠? 준범이 한 명이에요. 한 분까지. 한 분? 오늘이 생일이에요. 오늘이 축하합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세돌. 그래서 저는 또 제가 T여가지고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FP 뭐지? PENFJ랑 뭐 있죠?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43. 그래요? 네네네네. 오. 86년생이에요. 6년생. 네. 그럼 저랑은 별로 차이 안 나요. 안 나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여기 서열 정리를 갖고 아무튼 그래서 네. 저는 ENTP예요. T 성향이 강한데 준범 이렇게 하면은 너가 키즈 카페 가는 거 다 어디서 나오니? 다 아빠가 돈 벌어서 오는 거야. 그 얘기 저도 많이 해요. 네. 뽑기 꼭 해달라고 하는데 뽑기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벌어서 해야 돼. F다. T 아니라 F다. 맞아요. 약간 F다. 그쪽이에요. 맞아요. 감정 교환. 맞아요. 저는 어른의 말을 쓰지 아이의 말을 안 쓰더라고. 저는 약간 막 그랬죠. 이게 아니라. 약간 저 성대모사하는 줄 알았어요. 저 맨날 우리 아들 막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와.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맞벌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벌이 하는 부모로서 육아하기가 녹록치만은 않은 게 현실인데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준범이가 음. 되게 순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타고났네. 전 준범이 키울 때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귀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귀가 크셔서 어째 안 들리는 그런 나이는 아닌데.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 정도로 순해요 사실. 저희는 첫째 키울 때 얘는 하긴 뭐 딸 안 키워보셨고 둘째 안 키워보셨고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게 갭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 없어요. 저 여기 이 동네 살아요. 촬영하고 이 동네 살고 있는데 국공립이 2개인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지금 주머니가 4살인데 내년 가면 어린이집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치원을 알아봐야 되는데 몇 월 며칠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돼요. 뭐예요? 노트북 컴퓨터 2대 놓고 핸드폰 2대로 해서 대기 8번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이럴 일인가? 근데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 게 제가 어린이집 알아봐야지를 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린이집이 없어. 대기가 막 몇백 번이. 그래서 너무 없다가 저쪽 끝에 하나 찾았어. 자, 가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래서 그래도 있으니까 뭐 어때? 괜찮지 뭐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등원을 시키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저희 오늘까지만 하고 문 닫아요. 이래.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미리 얘기라도 해주지. 그래서 이게 닫는다고요? 근데 여기 말고 옆에 어린이집 가시면 돼요. 네? 알고 보니까 여기 이게 지인이라서 이렇게 통합을 했다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동사무소 전화해가지고 동사무소라는 말도 오랜만에. 근데 뭐라 그러지 그거? 주민센터. 그래 주민센터. 그 유관부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맞아요 했더니 네.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난 동의도 안 받았어. 근데 이미 동의가 된 걸로 돼 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죠.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래요? T 고장. 속상했다니까 뭐 제가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럼 더 생겨야 되나? 그럼 약간 그런 아니,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5세까지만 있던 거를 정부가 조금 나서가지고 이걸 유치원으로 만들던지 통합을 시키던지 뭔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7세까지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지 않으면 공간을 이동할 수 없는 곳이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을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엄마 나 어린이집 가고 싶어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저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해요. 네. 항상 어린이집 끝나면은 모래놀이를 하게 했어요. 음. 근데 거기 계신 관리자분이 5시, 6시쯤에 나가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럼 애들은 모래 놀이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병설 유치원이 이런 데 있으면 조금 더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뭔가 어린이집이 만약에 더 증원이 안 된다면 저는 그런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 네. 게 놀이터에 가면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놀이터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키즈 카페, 사서 키즈 카페 가면 진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키즈 카페.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키즈 카페를 보내는 거 좋은데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싸잖아요. 아이 비용도 받고 어른 비용도 받고 거기서 이제 애들 뭐 맛있는 거 사달라면 또 사줘야 되고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면 돈 금방 나가던데. 거기서 먹고 살아.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야지. 비싸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성향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순간 뇌정지였어요. 약간. 아니 여기 지금 거기 우리가 빵 서울형 빵- 키즈 카페를 얘기해야 돼. 알죠. 가만 있어 봐봐요. 왜 꼭 대본대로 가야 돼? 가만 있어 봐봐요. 매일 갈 수는 없다. 그쵸, 매일 갈 수는 어. 없고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두 가족이 가게 되면 돈 10만 원 우스워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서울형 키즈 카페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죠. 저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예약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있는 것만 알아서 예약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에 또 인력을 고용을 해서 그걸 관리 인원이 1명일지 2명일지 그럼 거기에 돌봄 요원이 있다는 말씀을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오. 네. 요금이 되게 싸요. 보통 평균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000원짜리도 있던데. 근데 그럼 시설이 별로겠지 했는데 꽤 괜찮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내 근처에 있는 거 한 2-3개만 알아도 돈 쪽으로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것도 많이 그럼요. 부담이 되니까. 근데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게 왜? 문제예요. 왜 모를까요? 아니, 왜 모를까? 왜 모를까요? 나도 몰랐는데 남들이 어떻게 알아? 정말 육아하는 아빠들, 엄마들한테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놀아보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하면 안 갈 엄마 아빠 없어요? 맞아요. 어,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가보자. 가보죠. 이렇게 큰 데 있고 그러면 콘텐츠 100개 챌린지 해가지고 진짜 저는 맨날 가가지고 릴리스 찍을 수 있어요. 답 나왔네.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이제 답 나왔.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으세요? 출생과 동시에 쓸 수 있는 바우처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출산 바우처. 저는 그거 못 쓰고 날아갔더라고요. 그거 1년이에요. 그거 한약 많이 지어 드시는데. 마사지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왜냐면 우리 그 한약 지어 먹었는데. 행복카드가 현이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저는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확인해보니까 있다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리고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동화책도 주시고 배지를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언제까지 주차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뭐 출산 장려금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작년 7월부터는 35세 이상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어느 정도 분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병원비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아니 너무 좋은 게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요새는 점점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가 점점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35세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뭔가 이런 지원 나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아봤으면 되게 좋겠네요. 몽땅 정보 맞는 키라는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있다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짜 겨드랑이 털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와, 뭐라고요? 몽땅 정보 맞는 키 이런 정보들을 검색하게 하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모르니까. 이런 정보는 사실은 주입시켜야 되는. 저는 어쨌든 여기 관계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농담 반 진심 반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이트들이 저도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네. 이런 정책이라든지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덜 이용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하면은 QR코드라도 만약에 여기서 쭉쭉쭉쭉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접근성이 빨라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제가 서울을 그만큼 사랑해서요. 그래 보이네요. 네, 진짜예요, 정말. 아내 출산 소식을 딱 듣고 첫 리액션이 뭐였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서프라이즈 아니면 뭐 오빠 아니면 뭐 저보다 4살 누나세요. 그렇지 82년생이시니까 어떻게 했지? 형이가 화장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 첫 반응이 기쁨은 둘째예요. 어떡하지? 이게 리얼이야. 아직 준비가 계획 임신이 아니었구나. 계획 임신이 아니라 저도 티잖아요. 아기가 생긴다? 우리가 3명이네?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고 주거는 너무 좁지 않나? 오만 생각이 다 지쳐서 리액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도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임신했어요. 유선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 부럽다 해서. 왜 그랬냐면 저는 무슨 말이지? 부럽다란 말이 무슨? 왜냐면 임신하고 싶으세요? 네. 그게 난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여자. 내 몸에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한 고귀한 거예요. 거죠. 그럴 수는 있는데. 진짜 T랑 대화가 안 통하네요. 제가 여기 F 저 번외로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샤워할 때 난 이거는 성향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 만약에 천장이 무너진다거나 갑자기 지진이 난다거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상상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저 그거 해요. 제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만약이거든. 이게 무너지면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 냉장고 옆으로 피하는 게 좋지. 뭐라 음식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화성 가는 생각 안 하세요? 화성을 왜 가요? 화성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가 이거 생각 안 한다고? 화성이 섭씨 지금 몇 도인데 거기 타 죽어요. 지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흉기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제압할지 이거 생각 안 한다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저 운전하다가 누가 만약에 잘못하면 왜 저래? 이렇게 하고 가지. 왜 초조해하시는 건데? 왜요? 왜 재밌게 얘기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아까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람 초조하게 만드는데 그냥 왜요? 애기 딴 얘기 쓸 수 있는 거지. 아빠들끼리 만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되게 앉으신 자세도 되게 불안하게 일어나가지고 이거 딱 이 자세야. 네. 불편해. 저희 내용은 이미 다 했고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돼서 아니 이제 시작됐는데 뭘 가라 그래. 참. 육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꾸미지 않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아가 알게 모르게 좋은 거고 즐거운 거고 힘든 건 아니네. 요새 육아가 힘들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기는 한번 출생을 한번 해봐야 부모님 귀한 줄도 알고 시간이 유한하지 않다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받았던 사랑이 이 아이도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고 되게 요새는 그런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시기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울리는 잡담입니다. 그냥 주제고 뭐고 애들 얘기했다가 그럼요. 이렇게 해서 했었었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그런 것 같아요. 육아를 하는 아빠들도 그렇지만 엄마들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부족해요. 어린이집 앞에서 그 땡볕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전 오늘 제이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다르다. 다르다. 근데 무슨 예를 벽이 들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스타일이 너무 스타일이 벽이 딱 있는데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하죠.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공감할 필요도 없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둘 다 좋겠다. 이렇게 약간 각자의 그 스타일이 완전 잘못된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다 존중돼야 돼. 자기 새끼 알아서 열심히 잘 키우고 그러니까. 있겠죠. 그게 포인트인 거지. 자기 새끼를 알아서 잘 키우는 그러니까 내 방식도 있고요. 당신의 방식도 있어요. 존중해요. 그러니까 저도 존중해 주세요. 맞아요. 이게 제 기본적인 맞아요. 인생관과 철학관의 그 베이스예요. 뭐가 맞고 틀린 게 없는 게 저는 이 다름이 조금 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근데 문화가 그게 더 많이 맞아요.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오늘 어쨌든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니 너무 갑자기 말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피디님이 어깨 이렇게 내려온 것까지 봐서 끝내고 카메라 끄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뭐 농담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작은 생명체를 케어하기 물론 힘들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즐겁게 육아를 하면서 뭔가 이런 정책 같은 것도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저희 통해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네요. 그럼 이렇게 잡담의 미학은 마지막으로 오늘 준범이 새돌이라고 하니까 축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돼요. 네,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